라는 기사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인류 역사에 전쟁이 시작된 이래 도하 작전은 군대의 가장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보트부터 뗏목 부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하 수단이 개발되어 실전에 쓰인 것도 도하 작전이 난도가 매우 높은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강들이 많으니까 강을 건너야 될 때 도하를 할 수 있는 다리를 부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속도였었다. 육군 기계화 장비는 무거워지고 속도도 빨라졌지만 기존 도하 장비는 이 같은 추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빠른 속도로 중장비를 도하시킬 수 있는 자주 도하 장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이유이다. 탱크급나 막 그런 공격용 무기만 있으면 뭐예요? 그 차량을 싣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는 뗏목이 제대로 이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 육군도 자주 도하 장비 도입을 추진 지난 12일 KM3 수룡 자주 도하 장비 첫 전력화 행사를 치렀다. KM3는 별도 장비 지원 역시 땅과 하천에서 움직이며 부교, 다리나 문교, 뗏목으로 연결해 전차 등의 신속한 하천 도하를 돕는다. 육군 공세 작전 핵심인 7기동 군단은 비롯해 각 군단과 해병대의 작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KM3 전력화, 육군은 1992년부터 미군의 리본 부교를 들여와 하천의 도하로 쓰고 있다. 하천의 진수대 펼쳐지는 모습이 리본 모양을 닮았다 해서 리본 부교라고 불린다. 리본 부교는 부력이 강한 부교 교절을 예인력이 강한 교량 가설 단정으로 이어 붙인다. 이를 통해 부교 또는 문교를 만들어 병력과 차량, 전차 등을 도하시킨다. 육군 도하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단점이 적지 않았다. 설치에 많은 시간과 병력이 소모되고 수량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게 또 시간도 많이 되는 거고. 일부 전방 군단에서 미군 장비 지원을 받기도 했다. 한반도 유사시 공세작전을 진행할 때 북한 주요 지역에 있는 하천을 독자적으로 도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북한군이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는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진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육군은 2006년부터 자주도하 장비 사업을 추진했다. 자주도하 장비는 기갑 장비가 하천을 빨리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 여러 대가 연결되어 교량처럼 쓸 수 있고 일대로는 일종의 뗏목처럼 전차 등을 싣고 강을 건널 수 있다. 리본 부교보다 시간 및 인력이 훨씬 적게 든다. 육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이었지만 실제 추진은 순탄치 않았다. 10여 년 전 사업 초기에 독일 회사인 제네럴 다이내믹스 유로피엔 랜드 시스템 M3와 프랑스 FAA가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전력화 우선순위에 밀려났다. 그 일각에서 KM3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새로 개발된 리본 부교 2가 KM3와 상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작전에 융통성이 생기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길이가 긴 부교도 빠르게 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휴전선에서 평양 연변 등에 이르는 지역사이에 놓인 하천들은 한국군의 진격을 가로막는 천연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KM3 전력화로 하천의 방어적 효과는 크게 떨어지게 됐다. 그만큼 한국 육군과 해병대 위력은 한층 높아진 셈이다. 전투 지원 전력의 강화가 전력 증강 효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가 모든 전투 무기들은 국산화에 성공하여서 실전에 배치한다는 것은 미 군사무기 수입 의존을 낮추고 또한 K방산 수출에 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 아주 효자 전목이었죠. 우리가 실전에 배치하여 경험한 것으로 효과적인 기능을 더 강화시켜 세계로 수출하여 한국산 군사무기의 정확도나 강력함이 인증되고 있습니다. 한국 지형에 걸맞는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수룡의 실전 배치에 국민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6월 16일자 기사로 이게 신개념 K도하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수룡 실전 배치됐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